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전국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송할 시간이 났습니다. 시간을 내고 싶어서 낸 것도 아니고 제 딸이 어린이집에서 코로나에 감염돼서 온 가족이 지금 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시간이 났고요. 코로나 감염됐는데 딸이 열도 안 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뛰어놀기도 하네요. 밥도 잘 먹고 그럽니다. 우리 부부는 또 음성으로 나왔고요. 보건소에서 한 3일 정도 지나서 다시 검사 받아보고 그때도 음성으로 나오게 되면 외출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코로나 격리됐다고 구청에서 라면이랑 컵밥이랑 지원물 쪄도 주고요. 코로나 끝나면 지원금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복지제도는 좋은 거죠. 저를 보고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유혹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전 대한민국이 나쁜 사회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남이나 북이나 모두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은 어느 사회나 모순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모순점들이 그 정도의 차이가 문제인 거고 또 그러한 모순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또 좋다고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전 우리 딸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세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한 탈북민 분이 인터뷰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산 사람 7, 80%가 마약 중독자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해산 사람 모두를 만나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저를 보고 종북이 돼서 그런 까막을 붙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종북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마약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리고 또 아이들까지 생일날에 마약을 선물로 준다. 이런 말 듣게 되면 사람들은 북한을 비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북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제약공장들에서는 마약을 생산하고 있다. 함흥제약공장, 흥남제약공장이죠. 흥남제약공장, 나남제약공장, 평성제약공장들에도 마약 생산하는 직장들이 있다. 이런 증언들을 하십니다. 북한 제약공장들의 마약 생산 직장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직장들에서는 마황이라는 약재에서 에페드린, 엠페타민 같은 이런 성분제, 각성제 이런 걸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마황은 중국, 몽골 여기서 나는 약재죠. 대한민국에도 마항 오리고기 같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마항은 마약이 원료이기도 하지만 좋은 약재이기도 한 거죠. 에페드린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에도 들어갑니다. 에페드린 생산하는 제약공장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에페드린 들어가는 약도 많고요. 약국이 감초라는 말 있죠. 감초라는 건 동약 처방할 때 들어가지 않는 그 처방에 없을 정도로 강범위하게 이렇게 사용됩니다. 약국이 감초처럼 에페드린도 신약에서 사용되는 약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아편도 심고 아편을 가공하기도 합니다. 아편은 모르핀이 원료거든요. 모르핀이 뭡니까? 마취제 아닙니까? 우리 탈북민들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고 있는 석탄 도둑놈 지성호죠. 다리 절단 수술을 하는데 해령시 인민병원에 마취제가 없어서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기에서도 그렇게 썼고요. 그런데 모르핀은 마취제 아닙니까? 그 마취제를 만드는 기본 원료가 아편이거든요. 아편을 심기 때문에 니들은 마약 생산국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모르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호처럼 마취제 없이 수술하는 거죠. 그런데 지성호처럼 마취제 없이 수술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증언 들을 때면 저는 웃기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군병원의 의사가 모르핀 중독에 걸려서 의사 그만두는 거 봤습니다. 제가. 북한에서는 대마도 심습니다. 대마 같은 경우에는 마약으로 취급받고 있죠. 그런데 대마는 이 줄기, 씨 어느 한 가지도 버리는 게 없습니다. 줄기 껍질을 이용해서 실, 옷, 밧줄 이런 섬유 제품 만들거든요. 옛날에 배옷이 있지 않았습니까? 배옷이 바로 대마로 만든 겁니다. 대마 줄기 속대는 또 종이, 건축자재, 연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씨앗은 기름을 뽑습니다. 거기서 짠 기름 가지고는
연료, 화장품, 뭐 마사지 오일 이런 걸 만듭니다. 그리고 또 씨앗은 식품, 그리고 또 조류, 새들, 먹이, 그리고 또 생약으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공장, 기업소, 그리고 조직별로 당, 근로단체 이런 조직별로 대마 계획을 주거든요. 그것도 인민경제계획처럼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마 같은 건 계획을 수행하기 쉽거든요. 길 옆에 저절로 자라는 대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씨 받았다가 다음에 공장 울타리 돌아가면서 또 씨 쭉 심고 이러죠. 그러면 또 그 대마가 자라는 겁니다. 그건 잘 자랍니다. 김안매도. 그러면 대마 자라면 또 거기서 씨를 뽑아서 바칠 거 바치고 다음에 그 파종할 씨앗은 또 남겨놓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마황, 아편, 대마 같은 것들은 마약의 원료로 사람을 못 쓰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데도 씁니다. 에피드린, 모르핀 같은 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제약 공장들에서는 거의 다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그걸 꼭 북한은 마약 생산국이라는 오명 씌우기 위해서 북한 마약에 대해서만 떠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북한에서 에피드린이나 모르핀 같은 거 생산하지 않게 되면 환자들 치료할 때 힘들겠죠. 그래서 북한에서 마약을 생산한다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야, 그게 마약이냐, 의약품이지. 이렇게 대받아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을 생산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건강에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노동보험물자들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마약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입을 틀어막느라고 공급을 잘해준다. 또 혹은 마약을 훔쳐내가지 말라고 공급을 잘해준다. 이렇게요. 제약공장에서 의약품 훔쳐내다가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약공장도 무장보위대가 지키거든요. 제약공장에서 훔쳐낸 에피드린 가지고 필로폰, 히로뽕이라 부르는 얼음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체포되게 되면 총살되기도 하고 노동계활을 가기도 하는 거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마약 구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북한 사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마약을 손댈 수 있습니다. 제가 북한 떠나기 전까지 국경지역에서 필로폰 1g당 중국 돈으로 120위안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 돈 100위안당 북한 돈 13만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1g당 북한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5만 6천원, 그러니까 16만원 정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시장에서 쌀 1kg에 얼마 했냐면 6천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필로폰 1g을 쌀 돈이면 쌀 26kg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제사회에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쌀 26kg를 사지 않고 필로폰 1g을 사서 하늘로 날려보낼까요? 말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필로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탈북민 가족들입니다. 탈북민 가족들은 한국에 전화하게 되면 뭉칫돈이 생깁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보게 되면 탈북민 가족들이 한국에 전화를 한번 하게 되면 보통 100만원을 줍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주는 사람들조차도 50만원은 주거든요. 100만원이면 중국 돈으로 5,000위안이 넘습니다. 거기서 30% 수수료를 떼도 3,500위안이 차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돈을 거의 매달 받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여기 남한에 가족, 친척들이 많이 와 있는 사람들은 이번 달은 누나한테, 다음 달은 작은 누나한테, 그 다음 달은 이모한테, 그 다음 달은 삼촌한테 뭐 이러면서 돈을 받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번 달에 그 한국에서 돈을 받았는데 언니가 또 돈 받으러 온 거죠. 남한에 있는 그 동생한테다 전화를 합니다. 야, 돈 다 떨어졌는데 돈 좀 보내라. 근데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니, 전번 달에 100만원 보내줬는데 벌써 다 썼어? 그러는 거죠. 다 썼다. 언니 돈 좀 아꼈어. 여기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우리는 지금 동복도 못 쌓여봤어.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분이 뭐라 하시냐면, 야, 거긴 더운데 무슨 동복 쌓였냐? 그러니까 동생분이 이러죠. 언니, 여기도 얼마나 춘지하오?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는 거죠. 야, 계속 치지 마라. 좋게 말할 때 빨리 받아라. 야, 전화 또 하게 만들지 말라. 이러고 전화 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배 끌어지고 웃죠.
북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쪽, 그 남쪽은 따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방송할 때도 이야기해 드린 적 있죠. 우리 군사복무 다 끝마치고 우리 친구들이 모여 앉아 지금 술 마시는데 강원도에서 근무한 친구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우리는 은 땅에 배를 붙이고 10년 동안 나라를 지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처럼 북쪽에서 복무한 친구들은 야, 거기도 땅이 열어? 이러는 거죠. 우리는 남쪽은 땅이 열지 않는 줄 아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전화하시게 되면 동생분은 또 돈 보내는 겁니다. 별 수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북에 있을 때 언니가 고생하면서 자신들을 어떻게 돌봐왔는지 잘 아시거든요. 이렇게 받는 돈이 많으니까 얼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 북쪽에 있는 그 가족들한테 늘 이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비 오게 되면 또 그 집이나 새지 않는지, 또 장마가 지지 않는지, 그리고 또 눈이 오면 또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살까 걱정을 하고, 또 태풍이 오면 또 그 농작물이 다 쓰러지겠네 하고 걱정을 하고요. 해 또 쨍쨍 나면 이 감으로서 올해 농사는 또 어떻게 된다냐 이러고 걱정을 하고요. 추석 청명 이럴 때 또 산소에 가지 못하니까 그 제의식에 또 그 추석 산소에 가라고 돈을 만들어 보내는 겁니다. 또 설 같은 경우에는 또 설날 이제 차례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례제 참가 못하니까 또 돈을 마련해서 또 보내고요. 이렇게 우리는 늘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는 가족들한테 늘 돈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북한 인민들은 이런 얼음 같은 걸 사용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게 되면 쌀이나 고기를 사서 배불리 먹을 생각을 하거든요. 식당에 가도 한 사람당 10,000원이게 되면 술, 고기에서 실컷 먹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마약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오늘 시간에는 북한 마약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